인생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잘못한 선택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느라고 사실 인생의 거의 80%를 낭비한다. 낭비가 아니죠. 만회하는데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뺏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때요?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는 못 그랬어요. 정말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좀 조언을 해줬더라면 좀 뭔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방향을 좀 알려주거나 뭔가 통제를 좀 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부를 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 한 5천여 분이 넘는 분들과 함께 코칭도 하고 또 많은 분들과 상담을 나누면서 정말 좀 깨달은 예,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이 시리즈를 만들게 됐고요. 이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약 한 12편에 걸쳐서 짧게 짧게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1단계 팁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Finding Our Own Life라고 해봤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맞는 인생길 찾기,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저는 메타리더십 그룹의 한국 대표 원장 맡고 있고요. 대우에서 옛날에 그 HR 쪽을 담당을 했었던 일을 했고, 그다음에 카네기 연구소에서 어, 트레이너 활동을 했고, 또 한국 소장단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 SBS TV나 또는 뭐 KBS 뭐 그다음 등등 TV 라디오 등에서도 많은 그 했고요. 주로 이제 그럴 거기서는 리더십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또는 인간관계 이런 쪽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기업체는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체 쪽에 또 외국계 기업도 강의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주제가 이거예요. 고생 끝에 뭐합니까? 예, 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길로 제대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반대로 얘기하자면 다른 길, 틀린 길을 가는 선택 때문에 가는 시행착오를 줄이기만 해도 정말 삶은 달라지거든요. 어떤 경우에 만회를 절대 만회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컨트롤이라는 말은요. 옳은가 아닌가가 정해져야 틀린 부분을 바로잡고 옳은 길을 제대로 가도록 하고 이게 컨트롤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뭐가 옳은가? 그걸 알아야겠죠. 바쁘죠.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기보다 잠깐 멈추고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것 좀 생각해 보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 나름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택이란 말에는 영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이스, 또 하나는 셀렉트란 단어입니다. 초이스란 단어는 어, 이건 우리 정말 한국인들에게 익숙해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같이 여러 개의 답안 중에서 가장 최적의 답을 선택하는 걸 우리가 초이스라고 하죠. 그런데 인생은 초이스가 아니에요. 셀렉트입니다. 셀렉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다 하는 그 나의 원하는 선택의 기호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찾는 걸 우리가 셀렉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발을 사러 갔는데 아,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신발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골랐어. 이게 초이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신발은 어떤 것일까? 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신발을 찾아 나간다면 사실 독창적인 신발을 찾을 수도 있겠죠. 또는 점원의 권유에 의해서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뚜렷이 어떤 걸 원한다 하는 게 있으면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여러분 결혼을 초이스 하셨어요? 셀렉트 하셨어요? 물론 미혼인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의외로 예, 저는 초이스 당했습니다. 이렇게 초이스라는 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셀렉트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삶에 대한 방향이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살았겠어요. 그 부분 중에서 특히나 왓슨 스쿨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MBA 학생들에게 인생의 성공학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정의하고 있는 성공 인생에 대한 정의,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어,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1번이 뭐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죠. 성공 그러면요. 우선 뭐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또는 어떤 지위에 이르는 거 아니면 뭔가를 성취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동기 수준을 생각해 보면 우선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일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보상이 충분한 거죠.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보람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게 재밌어야 하고, 아,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요즘 왜 그죠? 그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그 뭐죠? 돈 많이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유혹당해서 가서 현지에 가서 노예 생활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일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 설정돼서 그래요. 많은 돈을 번다가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해서 내가 어떤 괜찮은 사람이군.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군. 그게 대단한 일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아주 정말 아주 그 단순 노동인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든 관계없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보상이 물질적 보상이 더 따라주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 만족하세요? 그 일에서 만족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첫 번째, 일에 관해서 나는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고 만족하느냐. 이게 성공의 1번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만 가지고는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일에서 정말 정말 큰 성공 거둔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이 스스로 느낄 때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거예요. 가정. 가정. 그죠? 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께 거주하고 뭔가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아주 클로즈한 사람들의 그런 단위겠죠. 이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정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분은 난 싱글인데 그럼 실패하다 한 거예요? 예, 실패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에서의 행복감을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 행복감이 더 올라가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런데 나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그럼 행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아니요. 거기서 물리적 조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갔는데 내 가족들이 나를 보고 반기면서 아, 아빠 어서 와요. 엄마 어서 와. 보고 싶었어. 그리고 막 오손도손 이렇게 밥을 먹으면 떠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람이 있느냐의 개념과 또는 거기다가 하나 더 두 가지 다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집에 동물이 세 마리가 있어요. 걔들도 제 식구들이죠. 예, 패밀리죠. 예, 그래서 뭐 내 혼자만 있고 동물들만 있다. 그러면 물리적인 게 좀 나쁜 성적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예, 이렇게 가정을 정말 화목하고 행복하고 내가 들어가면 정말 그 충전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영역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뭘까요?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성공했다?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 사회적 영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사진 때문에 그림이 조금 지워지는데 사회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람이 참 특이하죠. 동물들 중에서도 사회적 성향이 강한 동물이 있는데 가장 또 강한 동물이 누구겠어요? 개미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개미는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면 인간은 자의적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셀렉트해서 움직이는 사회적 활동을 하니까요. 그러면 사회라는 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좋은 친구, 사회적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내가 속한 사회라고 하는 바운더리, 다시 말하면은 지역 또는 어떤 그 국가 뭐 이런 게겠죠.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뭔가 이 지구나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내가 의식하는 그런 바운더리 전체 이런 거죠. 역시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게요. 사회적으로 뭔가 가치 있는 활동을 했을 때 우리 동기부여순이 훨씬 올라가고 즐겁고 한마디로 삶이 재밌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야. 이게 세 가지가 우리가 이건 그 내가 한가운데 있거든요. 일이 3년 차라고 생각해 봐요. 동력이야. 나를 굴려가. 근데 나를 푹신푹신하게 해주고 포근하게 해주는 건 가정이에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자부심을 결정하는 게 사회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영역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점수를 매겨봐요. 1에서 난 몇 점이에요? 가정에서 몇 점이에요? 사회적으로 난 몇 점인가요? 이 세 가지 영역에 관해서 자, 우리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고 있고 내 자신은 딱 두 가지를 갖추면 돼요. 첫 번째, 건강한가요? 두 번째는요, 즐거운가요? 예. 그래서 정신적인 즐거움과 건강함,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함이 나를 바탕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란 일과 가정과 사회적 영역에서의 균형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깨졌어요. 우리가 저글링이라고 해. 공 돌리는 거 있잖아요. 떨어져서 깨져서 못 돌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와튼에서 정의하는 거는 이것에 대한 크기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갖추어서 적당한 균형을 갖추어 어떤 사람은 일이 더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더 클 수도 있고 어떤 사회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의 성향 취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와튼 스쿨의 정의와 메타의 정의는 좀 다르긴 한데 우리 메타 리더십에서는 최소한 깨지지 않아야 하며 자기 성향에 따라 약간의 사이즈는 조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 가지가 다 성공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일과 가정과 사회적 영역을 골고루 잘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몇 가지 역량만 익히면 되거든요. 그 역량을 나는 얼마나 익히고 있는가 하는 걸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성공하셨나요? 행복하셨어요?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일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잘하고 계신가요? 그 좀 세밀한 내막을 다음번 시간에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가능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좀 더 유익한 시간 됐길 바라겠고요. 좀 더 많은 얘기 함께 편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뵐게요. 수고하셨어요.